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LPJ 마음건강이라는 조금은 특이한 조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한때 연 매출 40억 원을 기록할 정도로 정말 잘 나가던 정신건강센터였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스스로 조직을 해체해버렸어요. 정말 이상하죠? 네, 그게 참 미스테리한 부분이에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 답을 찾으려면 이들이 처음부터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이야기의 힘,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지혜와 용기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좀 파고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이야기라는 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요즘 사람들은 사실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그 물건에 담긴 스토리를 사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자료에도 그런 예시가 많이 나와요. 나이키가 마이클 조던의 도전을 팔고 할리 데이비스는 자유를 팔고요. 네네. 코카콜라가 지금의 그 산타클로스 이미지를 만든 것도 결국 자기들만의 겨울 이야기를 만든 거고요. 맞아요. 그중에서도 저는 생활용품 업체 도브 캠페인 일화가 정말 인상 깊었어요. 아, 그 버스 이야기요? 네, 죽은 께 있는 여성이 버스를 탔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걱정스럽게 레몬을 발라봐요 하잖아요. 네. 그때 그 여성이 웃으면서 괜찮아요. 전 제 죽은 깨가 마음에 들어요. 라고 대답하는 그 장면. 이 짧은 이야기 하나가 만들어진 아름다움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아름다움이라는 거대한 담론을 만들어냈죠. 바로 그겁니다. 도두는 비누를 판 게 아니거든요. 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권리라는 가치를 판 거죠. LPJ 마음건강도 약간 비슷해요. 아, 어떤 점에서요? 이들도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스스로를 이야기를 다루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이라는 이야기를 더 나은 방향으로 편집하고 새로운 챕터를 쓰도록 돕는 거죠. 와, 그 방법론이 바로 오늘 우리가 얘기할 지혜와 용기인 거고요. 그럼 그 첫 번째 키워드, 지혜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자료에 아주 재미있는 비유가 나오더라고요. 늙은 왕이 아들 세대에게 10,000원씩 주면서 후금을 가득 채워보라는. 네, 그 이야기 저도 참 재밌게 봤어요. 첫째 아들은 가장 부피가 큰 쓰레기로 방을 채우고 둘째는 물을 길어와서 채웠죠. 근데 왕은 엄청 화를 냈다고. 맞아요. 그런데 셋째 아들은 달랐어요. 밤늦게 왕을 부르더니 방 한가운데에 딱 촛불 한 자루랑 장미꽃 한 송이를 놓아둔 거죠. 와, 그러자 방은 순식간에 따스한 빛과 그윽한 향기로 가득 찼어요. 정말 감탄이 나오는 장면이에요. 이게 바로 초 한 자루와 장미꽃 한 송이의 지혜라는 거군요. 네, 문제를 해결할 때 뭐 쓰레기나 물처럼 양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본질을 꿰뚫는 어떤 질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뜻이겠죠. 정확해요. 그리고 그 지혜는 보통 과거의 경험에서 나와요. 수많은 실패와 성공의 데이터 속에서 핵심은 이거였구나 하고 번뜩이는 통찰을 얻는 거죠. 아하, LPJ 마음건강이 말하는 지혜는 바로 그런 과거의 경험을 재해석해서 현재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능력, 이걸 의미합니다. 과거의 경험에서 통찰을 얻는 지혜라. 그걸 들으니까 지혜만으로도 또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과거의 교훈을 알아도 막상 그걸 실행에 옮기려면 완전히 다른 게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바로 미래를 향한 용기 말이죠. 이 용기에 대한 비유도 정말 소름 돋았어요. 어떤 이야기인지 아시겠군요. 왕에게 누명을 쓴 충신이 사형 선고를 받고 그 마지막 기회로 두 개의 문 앞에 서게 되는 이야기. 네. 첫 번째 문은 확실한 죽음으로 가는 길. 두 번째 문은 아무도 가본 적 없는 미지의 길. 청취자분이라면 어떤 문을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당연히 두 번째 문일 것 같은데 이 충신은 결국 익숙한 길, 즉 죽음의 문을 선택해요. 네, 미지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컸던 거죠. 그런데 진짜 반전은 그 이후에 나오잖아요? 맞아요. 나중에 밝혀진 사실은 그 두 번째 문이 그냥 밖으로 나가는 문이었다는 거죠. 와, 정말 등골이 서늘해지는 이야기 아닌가요? 그쵸. 내가 지금 안전하다, 확실하다고 생각해서 붙잡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나를 서서히 죽이는 죽음의 문은 아닐까? 아, 익숙한 고통이 미지의 행복보다 덜 무섭게 느껴지는 그런 심리죠. 와, 익숙한 고통이라는 표현이 확 와닿네요. LPG의 마음 건강이 말하는 용기가 바로 그런 거군요. 과거의 상처나 실패라는 그 익숙한 고통에 머무르지 않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미지의 미래로 한 걸음 내디는 태도. 바로 그겁니다. 결국 이 조직은 고객들이 자기 인생 이야기 속에서 잊고 있던 지혜를 발견하고 또 미쳐내지 못했던 용기를 찾도록 돕는
그런 만남의 장소가 되고 싶었던 거네요. 네. 지혜로 과거를 정리하고 용기로 미래를 여는 것. 이것이 LPJ가 생각하는 건강한 삶의 이야기인 셈이죠. 철학이 정말 단단하다는 게 느껴지네요. 그럼 이런 철학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하려고 했을까요? 자료를 보면 이들의 사명과 가치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좀 흥미로운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네. 사명은 사랑, 평화, 기쁨, 자유를 실현하는 것이고 모토는 피터 드러커의 말 올바른 일을 제대로 하는 것. 네 가지 기본 덕목도 제시하는데요. 신뢰, 승승, 팀워크, 그리고 협쟁입니다. 바로 그거요. 협쟁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저는 사실 처음 들어보는 개념이었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협력, 코오퍼레이션과 경쟁, 컴피티션 이란이 완전히 반대되는 말 아닌가요? 이게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다는 거죠?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게 바로 현대 경영학의 중요한 화두거든요. 오, 과거에는 경쟁자를 무조건 이겨야 하는 제로섬 게임으로 봤지만 이제는 달라요. 서로 경쟁하면서도 협력할 부분을 찾아서 시장 전체의 파이를 키우는 거죠.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삼성과 애플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정말 치열하게 경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편으로는 삼성이 애플에 부품을 공급하면서 협력하는 것처럼요. LPJ도 정신건강 분야의 다른 전문가나 기관들과 무조건 경쟁하기보다는 함께 발전하는 생태계를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아하,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군요. 고객에게 제공하는 5가지 핵심 가치 중에서도 저는 평생 고객 서비스라는 말이 좀 의아했어요. 네, 그럴 수 있죠. 보통 정신건강 서비스는 고객이 건강해져서 졸업하는 걸 목표로 하지 않나요? 평생 고객이라니. 그 부분도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평생 고객은 평생 의존하게 만들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럼 뭔가요? 오히려 그 반대죠. 한 번 인연을 맺은 고객이 완전히 건강하게 독립한 후에도 살면서 또 다른 어려움을 겪을 때 언제든 다시 찾아와 기댈 수 있는 마음의 고향 같은 곳이 되겠다. 이런 약속에 가까워요. 일회성 치료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긴 호흡으로 함께 하겠다는 책임감의 표현인 거죠. 와, 그렇게 해석하니까 이들의 철학이 가치 하나하나에 다 녹은 있다는 게 보이네요. 자, 그럼 이제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로 한번 가보죠. 네. 이렇게 단단한 철학을 가지고 성공을 향해 달려가던 LPJ 마음건강. 그 역사를 보면 정말 한편의 영화 같아요. 시작은 1991년 클린트의 키스 벽화가 있던 카페의 작은 모임이었죠. 네. 그러다 95년에 30평 아파트에서 한국 집단 치료센터로 정식 개원하고 2005년에 LPJ 마음건강으로 본격 성장해서 2014년에는 연 매출 40억 원을 달성합니다. 대단한 성공이죠. 바로 이 지점입니다. 모든 게 완벽해 보이는 이 순간 이야기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요. 2018년에 갑자기 조직을 해체하고 전문가들이 각자 독립해버린 겁니다. 그렇죠. 자료에 자세한 내막은 없지만 이런 성공 가도를 달리던 조직이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저는 그 결정이야말로 그들이 말한 지혜와 용기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그렇죠? 아까 왕의 비유 기억나시죠? 조직이 커지면서 어쩌면 자신들도 모르게 방을 쓰레기나 물로 채우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매출이나 규모, 시스템 같은 것들로요? 네. 그러다 어느 순간 깨달은 거죠. 우리가 지키려던 본질은 이게 아닌데, 우리는 촛불과 장미꽃을 지키려던 사람들이었는데. 그 조직의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본질을 해친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는 거군요. 그게 바로 과거의 성공 경험에서 얻은 지혜였을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모든 걸 내려놓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기로 한 결정? 그게 바로 미지의 길로 뛰어드는 용기였던 거고요. 와, 어쩌면 그들에게 40억 매출이라는 성공 가도는 충신 앞에 놓였던 익숙하지만 확실한 죽음의 문처럼 보였을지도 모를 일이죠. 그 문을 박차고 나와 밖으로 나가는 문을 선택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네요. 현재는 다시 작은 규모로 하지만 초기의 철학과 가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운영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결국 탄생과 성장, 위기, 그리고 본질을 지키며 재탄생하는 하나의 완결된 이야기를 스스로 써내려간 셈이네요. 맞습니다. 규모는 작아졌을지 몰라도 그들이 지키고자 했던 이야기는 오히려 더 단단해진 거고요. 네. 이 전체 자료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통찰은 바로 변화에 대한 관점이에요. 자료에서는 변화를 이렇게 정의하더군요. 과거에서 번뜩이는 지혜를 찾고 미래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며
깨달음과 자유를 향한 길로 성큼 들어서는 것. 와, 이건 비단 한 기업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야기가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경험에서 지혜를 얻고 미래를 향한 용기를 내는 것. LPJ 마음 건강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 각자의 삶이라는 책을 어떻게 써내려가야 할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겨드리고 싶네요. 자료에 나왔던 사형수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만약 당신 앞에 결과가 예측 가능하고 익숙한 길과 아무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길, 이 두 개의 문이 있다면 당신의 인생 이야기에서 당신은 어느 쪽 문을 선택하시겠습니까?